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항상 제가 찍어놓고 못 올리고, 찍어놓고 못 올리고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올려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식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게 만들고, 어떤 의식이 또 그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후에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마음들을 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본 바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걸 그렇게 망설였던 이유는, 음, 우리 애고 마음은 항상 어떤 아픔을 보면은 그거를 안 느끼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안 느끼고 싶어 하고 최대한 안 보고 싶어 하고 그게 에고의 저항 패턴이거든요. 어떤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굉장히 에고의 패턴에 역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에고 패턴은 세팅이 돼 있냐면 항상 그 아픔을 안 보려는 의식은 먼저 첫 번째 저항이 잘못을 찾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을 보면 '저건 잘못됐어.' 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에고의 첫 번째 저항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학교 폭력이라는 거를 전혀 그런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그런 가해자들의 모습, 가해자들이 다른 친구나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그럼 굉장히 무섭고 아픈 상황이에요. 무섭고 아픈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그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에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안 보고 싶고 저항하고 싶기 때문에 저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아픔을 느끼는 거에서 한 발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얘기를 접하는 상황에서도 이 에고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저걸 내 것처럼 느끼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이 숨어 있게 되고 이런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보자고 하면서 잘못의 소재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 마찬가지인데 마음 공부의 어떤 이론들을 보면서 그 이론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이 아픔을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 이 아픔을 어떻게 내 것이 아닌 걸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의식적인 그 저항의 의도로 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 이거는 가해자 얘네 잘못이네.' 혹은 '이거는 피해자한테도 이런 잘못이 있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히 근데 우리는 피해자의 아픔을 보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픔이 나한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안 보고 싶어지죠. 그런 저항이 일어나면 뭐 예를 들면 사례말하는 것도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것인데 그런 걸 딱 들으면 이제 이 에고의 죄의식은 그러니까 잘못을 찾는 마음은 어떻게 보고 싶어 하냐면 피해자가 저런 일을 당하는 거는 네가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예전에 과거든 전생이든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난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어. 나는 이걸 느끼지 않겠어.'라는 것으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든지 간에 그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떤 마음이 이용하는가. 어떤 마음이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자기 의도에 맞춰서 요리하는가 거기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피해를 당하는 건 쟤한테 무슨 원인이 있겠지.'라는 것을 마음 공부를 쪼끔 해 보시고 머리로만 공부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픔을 안 보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콘텐츠를 찍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피해자의 마음과 가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의식을 벗어나야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해서 타인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가해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렇게 타인을 죄의식도 없이 가해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모든 마음의 세트, 모든 감정 세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좀 보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힘없고 약한 존재가 되는 감정이에요. 힘없고 약한 존재라서 버림받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 그래도 뭐 이론이 많이 나와서 쪼금 그런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은 모든 이 두려움과 모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어떤 뿌리는 예 분리감이거든요. 분리감. 그 분리감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왜곡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하나의 객체라고 느끼는 이상 내가 이 몸으로 돼서 이 전체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누구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 진실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의 객체로 이 세상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의 세상이 지금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하나의 객체 그냥 이 몸을 가진 하나의 객체라면 이 객체는 약한 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약하잖아요. 인간은 이 칼로 그냥 쓱 한번 하면 그냥 죽어요. 근데 목을 그냥 딱 쪄내면 죽어요. 그리고 그냥 저 밖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죠. 잠깐 누군가 실수해 가지고 도로로 인도로 올라오면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객체고 '나는 이 몸이고.'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 생명 끝나는 거는 이래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같은 거 잘못해서 걸리면 실은 앓다 죽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공포를 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냐면 '내가 이 한 분리된 존재야.'라고 믿는 토대하에서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어떤 내면의 조건 없는 사랑, 이 신성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이 한 몸이야.'라고 생각하면 난 너무 약한 존재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존재로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은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느낌은 두려운 거예요. 이 느낌이 두렵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서 받아들여서 '난 되게 약하구나. 이게 되게 아프구나. 내가 이런 약한 존재라는 게 너무 아프구나.' 하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임 자체가 우리 신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임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내적으로.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내맡기고 하면서 이 좁은 나라는 이 하나의 객체에서 벗어나는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해서 버림받은 마음의 아픔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반대의 노력을 해요. 약한 존재라서 버림받았다 하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걸 느끼고 받아들여서 이거를 넘어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의 길이라면 이렇게 한 사람은 대체로 없고 에고는 반대의 길로 가거든요. 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저항하면서 이 '약해서 버림받았다. 약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아픔을 최대한 안 느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저항하면서 이 약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점차 저항의 벽을 두껍게 해서 이걸 아예 안 느낄 수 있는 무감각 상태를 원합니다. 그게 에고가 바라는 행복이에요. 에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약함을 안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약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대 공격받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약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 약한 존재의 아픔 이게 사실은 모두에게 있거든요. 모든 에고의 마음은 이걸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느낄 수 있는 최대한 여기가 외부 상황으로부터 자극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음 이 약한 존재의 아픔에 저항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항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절대 느끼기 싫어하면서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해서 버림받은 나의 아픔이 여기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모든 에고, 모든 내가 이 개체라고 느끼는 모든 에고는 이게 토대로 돼 있는데, 마음 안에 이게 있는데, 여기에 저항하면서 이걸 버리는 저항의 자아, 저항의 내면의 이 저항의 에고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이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수치를 주고 또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이거를 밟아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약해서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믿으면서 이건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서 누구로 살아가냐면 나는 이 약함이 전혀 없는 척,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할 정도로 이 약함을 미워하는 에고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대체로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엄마들도 어떠냐면은 우리 아이가 맞고 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암암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한 존재로 자기를 느끼지 않기를. 이런 약한 존재이기보다는 이걸 공격하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의식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더 뻔뻔해지고 더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남이 아프든가 말든가 얘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에고의 마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가해하는 이 마음, 이걸 가해하면서 '절대 난 이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난 강한 존재야.'라고 믿고 살기를 바라는,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음. 그러면 이게 고통이에요. 이건 어떠냐면은 이런 상태가 마음에 아주 확고해지고 이런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질수록 '나는 저런 약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굳게 믿으면서 바깥에서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가 보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면에 있는 걸 바깥에 실현해요. 내 무의식에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완전히 이 가해하는 에고와 한 몸이 돼 가지고 이런 애를 보면은 이렇게 약한 존재를 내가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느끼는 어떤 존재를 보면 무감각하게 얘를 가해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 상태인지. 어떤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어. 이렇게 약한 존재라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는 아예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거든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타인인 것처럼 보면서 무감각하게 공격하고 때리고 잔혹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 에고는 자기 자신에 갇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하면서 이 자아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분리된 존재라고 느껴도 정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본성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연결감을 느껴요. 타인과의 연결감. 음. 나, 쟤, 하나, 우리. 연결감을 느낀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연결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너무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그럴 이유도 없지만 제가 나라는 본성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행복한 상태죠. 그게 본성에 가까우니까. 그게 행복한 상태인데 이거를 못 느낀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라는 이 자아에 갇혀 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에고는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무감각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해자들의 마음 상태는 사실은 내적으로는 자기의 내면의 한 자아를, 약한 부분을 완전히 도려낸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감각하다 뿐이지 무의식 속에는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픈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기가 보지 않으면은 이제 '뭐야 못 느끼면은 없는 거나 다름없지. 난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무의식에 넣어 놨다 해도 내 내적인 내 참 나, 진짜 나는 진정한 나는 이걸 다 느끼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무감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요. 마련한단 말이죠. 그게 설사 죽은 후라도. 왜냐하면 제가 인제 그런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과 엄청난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을 이제 많이 봤어요. 직접 제 마음을 느끼면서 많이 봤는데 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 무감각하게 뭐 잔인하게 죽였다고 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무감각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인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너무 컸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서 그런 가해의 마음을 따라 들어가서 그걸 봤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알았거든요. '아 그런 상태구나.'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모르는 무지 속에 갇혀 있는 게 그런 가해자의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의 그 영혼이라고 할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영혼이라 할게요. 이 사람의 영혼 참자아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참자아는 이런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아픔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걸음을 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인 이 약한 아이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상태가 아픈 줄만 모르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를 의식할 수 있게 되도록 이걸 의식할 수 있어야 이걸 멈추죠. 의식할 수 있어야 이걸 멈추고 이 아픔을 끌어안고 이 분리된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전체에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끌고 가야 이게 이 존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까지 우리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그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가 볼게요. 피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현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자 약한 애가 있어요. 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약한 나를 미친 듯이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러는 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이러는 줄도 모르면서 이거를 느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지녔냐면 자기가 내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을 주변 사람이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요. 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못 느끼는 게 뭐예요? 이 가해자가 제일 느끼지 못하는 게 약한 존재라 수치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공격당하는 이 아픔이야말로 얘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발산하고 있는 중이고 온몸으로 그걸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계속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얻어맞는 거는 필연적이죠. 그냥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만큼 무감각한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거를 얻어맞는다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끝없이 음 끝없이 더러운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다고 할게요. 끝없이 더러운 물을 뿜어내는 분수 혹은 끝없이 돌을 던지는 로보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없이 돌을 던지는 이 기계 옆에 가면은 이 돌을 안 맞을 도리가 없어요.
그냥 뭐 운 좋게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산사태가 나는 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돌을 한 방 맞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돌을 한 방 맞아서 막 "아 아파. 아 너무 아프다." 다쳤으면 어때요? 너무 아파요." 병원 가서 "이거 너무 아파요. 저 여기 치료해 주세요." 하고 고치면 끝.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기 산사태가 났어요. 저기 가지 마세요. 저기 가면 되게 아파요. 저기 가면 아픈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은 저 산사태를 어떻게 좀 막을 길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어요. 저기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음. 그리고 내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내가 아픈 걸 얼른 빨리 말할 수 있죠. 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돌을 맞았어요 내가. 산사태가 났는데 돌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 아파.'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짜증이 나. '아픈 게 싫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돌을 맞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뭐였죠? 이상한 생각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닌데 우리는 인간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픔을 가만히 느끼고 있는 거 너무 어려워. 이걸 수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프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됐어. 근데 그 잘못을 어디서 찾아야 돼. 항상 잘못의 소재를 따져야 돼요, 아프면. 인간은, 에고는 그래요. 그러면 '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음. 아니면 또 이렇게 잘못의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어휴 내가 이 못난 부모님한테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재수도 없어. 돌까지 맞았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미신을 만들어 낸다고요. 뭔가 잘못됐어. 아니면 돌을 하나 맞았을 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 이 세상이 잘못됐어.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그래요. 저항은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치료하는 데도 별로 관심이 없겠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내가 애초에 잘못된 존재니까 운 나쁜 존재.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돌을 맞은 것도 네가 감당해. 아프다 징징대지 마. 네가 잘못돼서 맞은 거니까. 어휴 너란 인간 이렇게 돌이나 맞고 역시나야 역시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치료도 하지 못하고 아프단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내가 산사태 났는데 돌을 맞았어요."라는 그것조차 자기가 이런 잘못된 존재라는 걸 들키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의식, 내가 잘못된 존재라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그냥 아픈 걸 치료하러 가고 "나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저기 위험해요." 이렇게 내 아픔을 표현하고 알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한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무감각 상태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로봇이 된 거예요.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돌 던져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과 똑같은 상태를 남에게도 고대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의 무의식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구조 요청을 하는 건데 나처럼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도. 이 상태에 갇히기를.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돌을 맞아요. 그 돌을 맞으면 그냥 그 로봇이 던진 돌에 맞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내가 올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아 나 돌 맞았다.' 자 학교에서 누가 나를 때렸어.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런 로봇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아프다.'는 걸 표현하고 누구에게든 알리고 그런 다음에 "저기 가면 아프다. 저기 가면은 산사태가 나고 있다."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던지는 돌은 어떤 돌이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 약한 자기를 혐오하고 죽일 듯이 수치 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이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의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정말 감염되기 쉬운데 어떤 느낌을 딱 느끼게 얘네들이 만드냐면은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서 너무 힘없는 존재라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내 문제지.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 문제야. 내 잘못이야. 나란 존재 이렇게 약한 게 너무 수치스러워라고 느낄 만한 그런 에너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생각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옆에 있다 보면. 꼭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 상태를 던져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절대 느끼고 싶지 않은 아픔을 그 저항 상태 그대로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힘없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쟤네를 성가시게 했겠지. 다른 애들은 안 맞았잖아. 나니까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에너지를 맞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믿으면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예요. 저항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한번 느껴보면 내가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문제라서 맞은 거야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느낌 속으로 가보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서 너무 아프다. 이런 약한 존재라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만나서 걔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한 게 어떤 느낌인지로 돌아가야 이게 이렇게 통합돼요. 그래서 약한 존재인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면 이걸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픔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인간이고 이게 본성에 가까운 거고 이게 용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저게 얼마나 어려워. 내가 맞았다고 여기저기 말하면서 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못 가겠어요. 나 너무 약해서 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도저히 여기 못 가요 하고 엉엉 울면 되는데 그게 용기거든요. 그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에너지를 맞았으니까 그래요. 수치당한 에너지 맞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그 수치까지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아픔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용기인 건데 에고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의식 수준의 세상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두가 약한 자기를 드러내는 걸 무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거를 오히려 용기 없는 행동처럼 보는 이상한 의식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약한 내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끝은 아니지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 안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아파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 이게 저항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아는 의식이 저는 자리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약한 거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못난 거라고 치부한다면 이 분위기가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하는데 일조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거기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그런 학교 폭력을 보고 있는 애들도 내가 아니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까딱하면 내가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아파요. 근데 그 무섭고 아픈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이 맞고 있는 걸 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느끼면서 그거를 어른이 돼서 이 사랑 작업을 하기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이 된 거죠.
음. 이렇게 저런 걸 보면서도 불의한 그런 폭력을 보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봐 볼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약하고 힘없는 나 죽어버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생 여기에 무의식이 넣고 살아왔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저항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보이시죠? 꼭 그 가해자의 학생의 마음에도 이해가 있고 이것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학교 폭력 당한 학생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 상태가 퍼져가면서 더더욱 자기의 약함을 미워하면서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일을 봐도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무감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선은 꼭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기의 그런 트라우마,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당할 만하니까 당했지. 나한테도 이유가 있으니까 당했지.' 하는 바로 그 생각이 느낌으로 되돌려야 할, 내가 정화해야 할 그 대상이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 공부하면서 반대로 하죠. 반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기회로서 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로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기회에 그걸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일어났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정화해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참 어렵네요. 이 우주는 우리를 벌 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이런 마음 상태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 가해자가 학생이 지금은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커져요. 얘가 자기를 볼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얘로서 자기를 경험한 일들을 분명히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우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아픔을 드러내서, 이 아픔을 무감각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 덕분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픔이 알려지게 되고 이 아픔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 수용될 수 있는 기회로 자꾸만 내가 아픔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런 가해자인 학생들에게도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수까지 하겠다, 내가 당한 거 요거 고대로를 주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선물을 주는 거긴 해요. 선물을 주는 건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내가 똑같은 상태가 돼야만 나도 이걸 줄 수가 있어요. 나도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야만, 그게 아픈 줄 몰라야만 그렇게 가혹하게 상대에게 똑같이 되돌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우주의 원리가 자기의 이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게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게 될 텐데 "그 기회를 내가 줄게. 그 기회를 내가 그 선물을 줘야겠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동조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 또한 그 저항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야만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산사태 났을 때 그 상태처럼 돌을 맞아도 씻으면 돼요. 맞은 거는 씻으면 잊혀져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마음의 이유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약한 존재라서,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애라서 이렇게 당한 거야라는 그 생각들을 다 털어내고, 그거를 다 털어내고 이 약한 내 존재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아 나 너무 아파요.' 하고 몸의 아픔 치유되고 정신에 그런 걸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나는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아픔을 씻어내지 못하면 나는
그 돌을 맞아서 여기 감염되면 나도 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가해하면서 나도 또 남을 가해하게 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계화되기 때문에. 저항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에고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수치를 당한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위로하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것인지. 당연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두 번째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고 있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한 개인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대중의 의식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수준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의식 있잖아요.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잘만 사는데,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왜 피해자들만 고통받아야 하냐. 이 말이 딱 봤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만 퍼뜨립니다. 음. 에고 눈에는 그게 행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아픔을 그런 아픔을 전혀 못 느끼고, 남이 아플 때 그런 걸 못 느끼고 '나만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맞았다, 어떤 아이가 학폭을 당했다고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 애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겪겠지.' 하고 빨리 이 느낌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 그리고 음 그런 무감각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의식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타인을 아프게 하면 그게 내 아픔이고 누군가 아프면 그게 내 아픔이고라고 하면서 아픔을 살려내는 방향이 우리 본성에 가까이 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 아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학생이신 분들, 또 과거에 이런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꼈던 것들 바라보시면서 방향이 이 약한 존재의 아픔을 살려내서 그거를 껴안는, 거기까지 가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 가는 거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잘 이렇게 깨어지게 설명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저항이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처럼 옮겨가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저항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거운 주제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내 아픔을 껴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